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6천만 대 ODM 외주 생산, 중소기업은 어쩌나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6천만 대를 중국 업체에다가 외주 맡겨서 생산을 한다. 이게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6천만 대, 삼성전자가 매년 3억 대를 스마트폰을 생산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서 6천만 대를 떼어서 중국에다가 아예 통째로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 9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6천만 대가 아니고 아예 1억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저가폰은 이제 생산을 완전히 포기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특이하게도 이 스마트폰 생산에 있어서 인하우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거의 100%한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이폰은 거의 100%를 외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걸 대부분 인하우스, 그 자체 생산을 해왔거든요. 부품도 국내에서 그러니까 주로 조달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ODM, 제품의 기획, 생산, 모든 것을 다 밖에다 맡겨서 하고, 삼성전자는 품질 관리나 이 정도만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브랜드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저히 저가품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중국에서의 2018년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0.8%입니다. 그러니까 0%예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한 19%,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게 0%대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중국에서. 왜 못 파느냐? 값을 도저히 낮출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중국 업체들처럼 값을 낮추면 10몇만 원대, 막 20만 원대로 값을 낮춰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이었거든요.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티안진이라든가 또 후이저우라든가 여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2군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문을 닫은 거죠. 티안진에 있는 거는 2018년에 문을 닫았던가 그렇고, 이 후이저우 거는 2019년에 문을 닫았어요.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을 완전히 중단. 그렇다고 해서 저가폰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궁여지책으로 지금 택한 것이 중국 업체. 지금 맡긴 기업은 중국의 윙테크라고 하는 기업인데, 중국 업체에다가 아예 통째로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런 결정 때문에 큰일 난 데들이 많죠. 삼성전자는 이미 큰일이 났지요. 왜냐? 티안진, 또 후이저우, 그 엄청난 공장들, 후이저우 공장은 연산 6천만 대였대요. 그 공장을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겠어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그 느끼는 아픔, 고통의 크기로는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큽니다. 협력업체들인 거죠. 삼성전자에다가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모임을 협성회라고 하던데요. 이 협성회 회원들이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이 협성회 같은 경우에 납품 액수가 2018년의 경우에 37조 원이었대요. 영업이익은 3조 2천억 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들은 중소기업은 아닌 거죠. 납품업체 자체가 대기업들인 건데, 아무튼 그들에게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 중국 윙테크 같은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달러, 200달러 대란 말이죠. 10만 원, 10몇만 원, 또 20몇만 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부품 협력 업체들이 그 윙테크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납품이 되겠습니까? 부품 가격이 일단 안 맞을 거예요. 그렇게 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결제 조건입니다. 삼성전자는 다 현금 결제를 해줬대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지금 어떠냐? 어음인데 어음 결제 기한이 7개월 내지 8개월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음 결제한다고 그냥 야단 나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막 압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통 3개월이었거든요. 3개월짜리 어음이었는데 중국은 7개월 내지 8개월짜리 어음을 납품대금으로 지급을 한대요. 그러니 그 7, 8개월 동안 무슨 일 벌어질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부품사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저는 중국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설령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겪었던 금융위기나 뭐 이런 걸 겪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전히 그 기업들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생산성이라든가 또 그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문을 닫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해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또 이와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걸 전부 대기업 탓으로 돌렸어요. 대기업만 잘해주면 중소기업 문제는 해결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생이니 동반성장이니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잘해주게 됐죠. 그런데 그 부작용이 뭐냐? 제품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 국제 경쟁에서 될 수가 없잖아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부품 단가, 납품 단가는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야만 해요. 그걸 우리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지만 후려치기를 하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파냔 말이죠. 왜? 소비자들이 최종 제품의 단가를 후려치고 있는데 부품 단가만 잘 쳐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팔 수 없거나 또는 팔아봐야 적자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의존할 수 없어요. 대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중국의 중소기업들하고 똑같은 제품 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삼성도, 현대차도, 포스코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들 공장도 문을 닫아야 될 판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각자 도생, going global 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최종 제품 생산 업체들에게 직접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스스로 그 길을 뚫어야 됩니다.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6천만 대 ODM 외주 생산의 의미,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